안녕하세요. 211일상입니다. 네, 오늘 수업방 역사는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고구려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수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수나라에서 드디어 이 수양제의 미친 정책들을 참지 못한 중국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양제는 이를 진압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도망가 있다가 자기 부하 병사들한테 무참히 살해당하면서 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땅덩이였던 중국이 또 역시나 과거처럼 여러 개의 나라로 짜갈라졌고, 이 여러 개의 나라로 짜갈라진 상황을 재빠르게 수습한 영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웅은 바로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당나라를 세운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의 아빠가 세웠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분의 아버지는 이연이라는 사람인데 빠르게 중국을 통일해서 당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세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임금이 세종대왕인 것처럼 중국에서 탑5 안에 드는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황제입니다. 일단 이 당태종 이세민 이후에 여러 황제들이 자신의 롤모델로 굉장히 많이 삼았습니다. 그만큼 이세민이 엄청난 능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분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백성들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폈고 그 다음에 신하의 말에 귀를 잘 기울였었습니다. 그다음 이 사람은 수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을 통일을 했던, 실제로 본인이 전쟁을 치러서 통일을 했던 만큼 전쟁에 엄청난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하들이나 혹은 백성들한테 인성이 좋은 황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단 자신들의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형제, 그 다음에 자기 형제의 가족들을 모두 무참히 살해하고 황제가 된 굉장한 야심가였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한테는 좋은 황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가족들을 죽이고 황제가 된 사람들은 수양제처럼 굉장히 좀 폭군이거나 성격이 지랄맞거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또 신하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아주 존경받는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위협이 되는 여러 주변국들을 이제 정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옆에 있었던 고창국이라든지 자신의 북쪽에 있었던 돌궐 이런 나라들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갔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거 동아시아에서 당나라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은 나라는 오로지 고구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고구려로 쳐들어가기 전에 일단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것저것 여러가지 요구를 합니다.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요구들을 많이 했어요. 고구려의 지도를 갖다 맞춰라. 그 다음에 당나라 외교관이 고구려에 가서 굉장히 거들먹거려도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았죠. 그런데 당시의 고구려 영유왕은 이런 당나라에 굉장히 무례했던 행동들을 전부 다 오케이 했었습니다. 완전히 저자세였죠. 무조건 당나라가 최고고 우리 고구려의 자존심을 굽혀가면서까지 당나라를 굉장히 높여줬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구려의 그런 태도와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고구려는 중국을 어느 정도 신경은 쓰지만 이렇게까지 숙이고 들어간 적은 잘 없어요. 동아시아의 어떤 하나의 그런 독립 세력으로서 중국한테 굽힐 땐 굽혔지만 그렇다 해도 이 영유왕은 좀 심하게 당나라에 많이 굽힌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이세민도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이겼던 고구려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자기 자신한테 당나라한테 쉽게 숙이고 들어올 거는 사실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 만만하게 봐서 가면 갈수록 좀 더 심한 요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심한 요구가 늘어날 때도 고구려의 영유왕은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잘 받아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내부에서는 불만이 조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고구려 안에서도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하들이 있고 임금 또한 그런 생각이었지만 대대로 고구려는 중국한테는 잘 굽히지 않는 자존심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귀족 집단들이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 영유왕의 정책에 굉장히 심하게 반발했던 대귀족 중에 한 명이 바로 영계손입니다.
이 연개 소문이 등장해서 이 영유왕의 정책을 극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영유왕은 연개 소문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너 지금 상황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다. 당나라의 이세민은 지금까지 황제들, 어리버리했던 황제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 당태종 이세민이 쳐들어오면 우리 고구려는 버틸 힘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라고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기족이었던 연개 소문은 이런 영유왕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영유왕이 이렇게 굽히고 들어간 것도 일단 이 영유왕 이 사람이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영유왕 이 사람이 혹시 겁쟁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유왕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수나라 수군을 전멸시킨 엄청난 전쟁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을지문도가 맞먹는 그런 엄청난 전쟁 영웅이었어요. 수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이 수군을 몰살시키지 못했다면 을지문덕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유왕도 중국하고는 숱하게 싸워봤고 영유왕 또한 지난번에 수나라랑 싸운다고 고구려 백성들이 너무 고생했던 것을 고려한 정책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신하들도 이 영유왕을 마냥 깔 수는 없어졌어요. 그 전에 수나라를 물리친 영웅이기도 했고 실제로 수나라랑 너무 많이 싸워서 고구려의 국력이 굉장히 조금은 전성기 때보다는 좀 많이 약해져 있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이 연개 소문을 대표로 하는 이런 귀족들은 대귀족들은 그래도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연개 소문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영유왕은 연개 소문을 먼저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연개 소문한테 귀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개 소문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영유왕을 따르는 신하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영유왕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연개 소문이 당나라한테 꼽히지 않았던 것은 거의 이런 이유입니다.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당나라의 기회가 될 수는 없다 라는 마인드였고 이게 당시 고구려의 기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웃나라였던 고구려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세민은 굉장히 열받았어요. 연개 소문이 뭔데 내 말 잘 듣던 영유왕을 죽였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당태종 이세민은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자기의 말을 굉장히 잘 들었던 영유왕을 죽인 게 일개 신하였기 때문에도 굉장히 황당했고 고구려를 드디어 자기 발 아래 이제 꿀렸는데 연개 소문이 등장해서 전쟁하자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하지만 일단은 먼저 전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외교관을 보내서 고구려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영유왕 때랑 똑같은 요구, 뭐 그런 요구들을 합니다. 당시 고구려는 신라와 전쟁 중이었는데 백제와 짜고 신라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신라 좀 그만 괴롭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연개 소문이 말로는 예예 했는데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하고 백제와 함께 계속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당나라에서 보낸 외교관을 감옥에 가둬놓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이런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했다라는 얘기죠.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안 당태종은 이것 봐라 결국에는 내가 쳐들어가서 저 고구려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신라는 계속해서 당나라한테 외교관을 보내서 고구려랑 백제가 괴롭힌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태종은 나름 중국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고구려한테 신라를 때리지 마라 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 연개소문인 그 말을 씹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외교관까지 가둬놓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당태종은 드디어 이제 전쟁을 결심하게 됩니다. 전쟁에 고구려로 쳐들어갔던 명분은 반란을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죽인 죄를 물어서 쳐들어갔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 말을 안 듣는다, 건방지다라는 이유로 고구려로 쳐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